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베이 판매자 경험담 켄입니다.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지금 그림 보시듯이 디지털은 이렇게 빨리 걸어가는데 우리 사람은 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정도로 이렇게 잘 못 쫓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일러스트입니다. 여기에 따라 또 어떤 전문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글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조절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. 그러기 위해서 아날로그를 아는 4, 50대가 신기술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이렇게 쓰고 있고요. 그야말로 이 나이 든 분들은 더더욱 힘든 게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는 게 늘 고민입니다.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. 그래서 뭐 방법은 이분도 얘기한 것처럼 수용 속도를 조절하려면 배우는 게 먼저고, 이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베이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. 제 말은 이제 이베이의 룰이나 규정, 뭐 어떤 폴리시, 정책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새로운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새로 이베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그러거니 하면서 그걸 또 받아들이는데, 특히 저같이 좀 조금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자꾸 변하나 할 정도로,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쫓아가기 힘들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변화가 실제로 잘 쫓아가는 분들한테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못 쫓아가는 분들,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계속된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실제로 이베이가 20여 년 동안 이 변화해 오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베이가 발전했다는 뜻이고,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인해서 판매하고 사고 하는 가운데서 많은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, 또한 그 정책들이 막 바뀌어진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, 실제로 이베이 셀러로서 그 이베이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이베이 안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정책 같은 게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될 만한 일이죠.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것이 바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걸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한번 좀 얘기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이베이가 뭔가를 크게 바꾸거나 어떤 그 변화를 시도할 때 보면은 이 이베이 그 페이지 중에 이제 그 어나운스먼트 같은 게 있습니다. 네, 그런 데를 살펴보시면은 그 이베이의 어떤 그 정책이 변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를 하게 됩니다. 이런 내용들은 이제 미국 이베이뿐만 아니라 각국 이베이별로 자기들의 그 페이지에서 이런 약간씩 달리해서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고, 아무튼 중요한 변화된 것들, 정책의 변화나 규정의 차이들을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베이 페이지 중에 그 이베이 스토어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새로운 조그만한 그 내용이 고지된 것을 봤습니다. 그래서 2019년 얼리 셀러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밑에 있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이 뭐 쭉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업데이트가 쭉 되어 있는데, 4월 말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, 그 이전에 좀 먼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. What you need to know 해가지고 몇 가지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,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심적인 이제 그 변화를 주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셀러들이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그 방침을 세울 때,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써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싫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쭉 보니까는 이제 그래도 이베이에서는 잘 생각해서 더 좋은 그 판매를 이룰 수 있도록 판매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내용들이라고 보여지는데, 아마 느끼는 바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잘 못 쫓아가는 경우에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로 이베이는 항상 그랬듯이 이 어떤 중심된 내용들을 이제 변화를 시킬 때 그 전에 먼저 약간의 먼저 알 수 있도록 이 셀러들한테 소개하는 내용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
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변화된 내용에 이제 맞추어 가라는 뜻인데, 이런 미리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히려 그 쫓아가기보다는 저런 걸 미리 판단해 가지고 해보기도 전에 어떤 분들은 배를 갈아탄다 그럴까요?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,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거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와 견주어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때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, 실제로 유불리가 따져집니다. 어떤 분들한테는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실 이 이베이 사이트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셀러들은 솔직히 이 이베이 사이트 말고도 다른 뭐 경쟁사를 비롯한 다른 유사한 사이트들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.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뭔가 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한 곳에 머물고 거기서 크레딧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. 결코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 중에 이제 장사가 잘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없는데, 올해는 해 가는데 장사가 안 되면, 비즈니스가 안 되면 이 장터를 제공한 사람들,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고, 또 이런 이 장터를 제공한 이 주최자 내지는 이 오르가나이저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, 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또 그 반대로 장사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혹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어떤 이 오르가나이저가 변화를 일으키고 규정을 바꾸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이게 사람의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은 이베이에 속해 있습니다. 이베이가 더 먼저 어떤 변경을 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,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면 결코 그 비즈니스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그저 열심히 리서치하고 뭐 부지런히 쫓아가고 더 잘 이제 바뀌는 규정들을 숙지하고 빈틈없이 잘 이해해서 장사를 잘하라, 뭐 이런 것이겠죠.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? 이제. 근데 이제 그게 열심히 쫓아가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부턴가는 더 이상 쫓아가기 힘들고 그냥 좀 안정되게 변화 없이 그냥 좀 잘 있는 가운데서 장사는 역시 그냥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 아니겠습니까? 변화라뇨. 여러분, 자기 자신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권력자가 휘두르는 그런 변화는요, 정말 이것은 아주 쓴맛입니다. 또 뭔가를 바꿔야 된다? 지금 이 정도도 힘든데 또 뭔가를 쫓아가야 돼? 새로 또 배워야 돼? 뭐 이런 생각들.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. 이것은 굳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조차도 뭔가를 열심히 배웠는데 또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에 힘들어질 수 있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변화가 있게 되면 그걸 또 쫓아가려고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뭐 다른 사이트들도 뒤져보고 뭐 그러면서 이건 뭐 비즈니스 자체보다도 조사를 위한 조사, 뭐 이런 거에 더 시간을 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이런 데서 이제 좀 이제 힘들어하게 되고, 그저 좀 단순한 체제 아래에서 좀 잘 나가는 아이템만 팔면서 장사를 할 수 없나, 이런 비즈니스 할 수 없나, 이런 것이 그리워질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나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장치를 해도 잘 되던 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는 규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고, 하루만 자고 나도 또 업데이트되는 일들이 나오고 또 그걸 쫓아가야 되고, 이거 정말 힘듭니다.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요, 이 조금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초적으로 뭐 어떻게 이베이에 가입하나요? 뭐 이베이에 가입하는 방법, 어떻게 이베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, 이런 거 이야기하는 채널들이 많았습니다. 뭐 이베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이트들에 가입하는 법,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들이 많았는데, 뭐 그 다음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뭐 그러면 지금 저희와 같이 어떻게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까를 이야기하는 채널들이 있는 거겠죠. 근데 이런 판매하는 이야기조차도 이제 단순한 내용들로는 부족하고 점점 더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.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배우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, 그거 다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.
물론 이베이는 이베이대로 할 말이 있겠죠. 요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이제 무슨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 있는데, 이 아마존의 놀라운 이커머스 점유율 상승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쭉 써 있습니다. 예. 여러분 이베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? 요즘 사람들이 자꾸 아마존 합니다. 실제로 아마존의 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? 이베이는 낮습니다. 아마존이 손을 한번 뻗으면 넋놓고 있다가는 한 방에 날아간다는 공포를 아마 이베이가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전 결코 이베이가요 쉽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마존이 물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이베이 주식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다 살 수도 없는 거고, 뭐 모르겠습니다. 이베이가 아마존의 우산 밑으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베이는 이베이로서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. 이베이가 그 고유의 수많은 특성이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결코 할 수 없어요. 여러분은 얼마 전 막 크게 아주 광풍처럼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을 기억하실 겁니다. 지금도 물론 비트코인들을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, 많은 분들이 적게나 크게 투자를 했었는데, 가만히 보니까 진짜 돈 번 사람들, 돈 번 곳은요 거래소였습니다. 그 많은 소수의 사람들, 팔고 사고 하는 그 사람들,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고, 그래서 그 거래소가 돈을 벌었던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. 아무튼 우리의 이베이든 아마존이든 이 1년 360일 연중 무휴로 일하는 이런 마켓들이 이미 커져도 이제는 뭐 엄청 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러들은 이 장사를 하면서 이베이 안에서 뭐 이런 포털 사이트, 이 사이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이어가 얼마나 올까, 뭐 이런 셀러 바이어와의 상관관계만 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 거대한 권력자, 이 주도적인 조종자로서의 이베이와 같은 거, 혹은 뭐 아마존과 같은 거, 이런 사이트의 플랫폼의 역할들, 플랫폼이 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에 대한 흐름을 익히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물건을 팔 수 있고, 또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이베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베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,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. 저 개인도 이베이 판매자로서의 과거 역사를 조금은 압니다.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베이 판매자로서 일을 할 때 본격적인 시도를 못하고 조금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조금 더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이베이도 점점 더 체계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됐고,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베이를 거의 이제 따라가게 됐고, 판매도 처음에 뭐 3일, 7일 옥션으로 하다가, 혹은 이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10일 옥션을 하다가, 그러다 어쩌다 이제 바이나우도 하게 됐고, 그러다가 바이나우와 이제 옥션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자기 상점으로서의 스토어를 만들게 되면서 저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이런 데서 보시듯이 이베이의 상점들의 스토어의 여러 단계별로 이제 가격대들이 써 있죠. 이제 이런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가격이 비싸고, 그렇지만은 또 요일로 따질 때는 이베이에서 셀러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, 그 단계를 올라가기 전까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것도 이제 각국 이베이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, 요거는 호주 이베이의 단계별 스토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스토어를 한 단계 또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파는 아이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이베이에서도 이제 이 스토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, 이베이가 가장 기본 전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고, 또 여기서 판매를 잘 하려면 바로 이런 상점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. 그러니 이런 이베이 셀러로서 이베이의 스토어를 마련하고,
그 자기 아이템이 하나씩 더 늘어남에 따라, 그리고 자기가 그 앞으로 판매를 좀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자기가 세운 그 계획에 따라 그 돈을 이베이에다 내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그런 것만이 이 이베이의 정상적인 셀러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, 또 이베이가 그런 가운데서 이러저러하게 정책과 어떤 그 규정들을 바꿔나가면 열심히 따라가는 것밖에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.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의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 이베이의 가장 기본적인 이 스토어 전략을 따르지 않고 이베이에서 훌륭하고 많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. 이런 스토어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제 셀러로서의 어떤 그 변화되는 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만 좋은 셀러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어떤 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영업자로서 충분히 자유를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가 영위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, 스스로가 길거리에서 자기 혼자의 독립된 상점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주도적인 사람과의 어떤 그 연결 없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, 이러한 그 백화점이라 그럴까요? 이런 거대한 온라인 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장터를 제공해 준 그 백화점 주인과의 관계,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것이 더더욱 아주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이제는 더 간과하지 말고 그 백화점에서 그 점주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숙지하고 가야만 이 온라인 백화점, 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